우리가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수열이라는 건 뭐냐? 일단 수열이 뭔지를 알아야겠지?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AN이라고 표시를 한단 말이야. 뭐 AN, 뭐 또는 뭐 BN, CN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뭐 AN이 N이다 이런 게 있으면은 A1이 1이고 A2가 2고 A3 쭉쭉 가서 AN이 N이면서 쭉쭉쭉 끝까지 끝없이 가는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잖아. 수가 열거가 돼 있다 해서 수가 열거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열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배웠지만 이번엔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배운다는 거. 그래서 수열 AN의 극한이라는 AN이 가까이 가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AN이 가까이 가는 수인데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기호로는 리미트 AN은 A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그래서 AN의 극한은 이 라지 A가 극한 값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이 AN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안다면은 그 AN이 라지 A로 수렴한다, 극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인데 즐겨 쓰는 문자가 다르다. 함수의 극한은 x를 쓰지만은 수열의 극한은 n을 쓴다는 거. 항상 an, bn, cn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n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함수의 극한은 x가 a로 갈 때도 있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있지만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n은 자연수로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an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가 n이 자연수가 내추럴 넘버라 해가지고 보통 n이라고 표시를 한단 말이야. 자연수를. 그래서 자연수의 소문자를 따가지고 an이라 표시하기 때문에 이 n은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n에는 뭐 2분의 1이 오거나 뭐 3분의 1이 오거나 뭐 0.1이 오거나 그럴 수는 절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an인 항상 자연수의 꼴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열이 이제 막 이렇게 이 값이 뭐 이게 n이고 이게 뭐 뭐라 해야 될까? 어떤 값?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2고 뭐 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이다가 뭐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어. 근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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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이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n을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한 거야. n을 엄청 많이 시도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거야. 어떤 값에 이 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어떤 값에 이 값에 점점 가까워지잖아. 이 값에 그게 3이라고 친다면은 엄청나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은 수렴이라는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는 게 좋아. 말 그대로 수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까이 간다는 거잖아. 그 값으로 수렴한다. 그 값으로 되게 가까이 간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수열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시작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수열이 이렇게. 근데 어느 일정 구간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n이 엄청나게 큰 구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까이 가면서 이 값에 엄청나게 가까이 가준다면은 이 값이 수렴 값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이 앞에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이후만 수렴한다면은 되는 거야. 앞에가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일정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n 이후에서부터는 수렴을 한다면은 수렴을 하는 거야. 앞에 거는 관계없이. 그게 함수의 극한이랑은 조금 다른 점일 수 있어. 그래서 수열의 수렴이라는 것은 수열의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의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은 AN의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말은 즉슨 여기서의 n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값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00, 200 이런 값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뭐 경, 조 이런 값이기 때문에 n이 그만큼 커졌을 때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호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여기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렇게 써주면은 an이 알파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써줄 필요는 사실은 없어. 왜냐면 AN이라 쓴 것 자체가 n이 수열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수열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써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근데 뭐 서술형을 쓸 때에는 뭐 써주는 게 좋겠지. 어쨌든 AN이 알파로 수렴한다. 이 말과 똑같은 거는 리미트 AN이 알파로 간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두 개가 똑같은 용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좀 수식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기호로 A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알파를 우리가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뭐 수렴값이라고도 하는데, 뭐 극한값, 뭐 극한, 뭐 수렴값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뭐 수렴하는 거니까 수렴값이라고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주 용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AN이 C인 경우는 이거를 뭐 상수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지. 상수 수열, 상수로 가는 수열이니까. 이 말은 즉슨 A1도 C고 A2도 C고 A3도 C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n에 대해서 끝도 계속 C일 거 아니야. C. 그러면 어디로 수렴을 하겠어? C에 가까워지니까 C로 수렴을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AN이 C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가 된다 라고 표시를 하기도 한다고. 보면 수열이 지금 1로 시작하지만은 점점 2분의 1 점점 적어지면서 점점 찍으면서 점점 내려가는 형태잖아. 이건 n분의 1이야. an이 지금 여기서는 n분의 1인 거야. n분의 1인데 a1이 1이고 a2가 2분의 1, a3가 3분의 1 쭈르르 가서 n분의 1 점점 커진다. n분의 1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0에는 다가가지만 0이랑은 절대 만나지가 않겠지. n분의 1은. 그러니까 하지만 0에 엄청나게 가까워진다는 건 알 수가 있어. 0이 되지는 않지만 0이 엄청나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수렴값이 0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 근데 0에 엄청나게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n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n분의 1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모두 같은 소리인데, 리미트 n분의 1이 0이다 라는 말하고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거 물론 이게 an이지만 an이 0보다 0으로 간다 써도 되고, an이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 0으로 간다 라고 써도 무관하겠지. 그래서 n분의 1의 극한값은 0이다. 수열 n분의 1은 0에 수렴한다. n의 값이 하나씩 커질 때 n분의 1의 값은 0에 한 값씩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모두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어쨌든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수에 얼마만큼 엄청나게 다가갈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엄청나게 가까이 다가간다면은 그게 수렴값이 된다라는 거. 근데 그 n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수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수열도 발산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발산이라는 말은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렴값이 없으면은, 수렴하지 않으면은 발산이 된다라는 것. 수열의 발산은 다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이 무한대로 발산, 또는 진동. 근데 이 두 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음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AN의 값이 한없이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리미트 AN은 무한대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AN이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는 AN이 마스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진동이야. 수열이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 이 진동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진동이 되는 가장 유명한 게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거란 말이에요. AN이. 그럼 A1은 마이너스 1이 끄고, A2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겠지. A3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속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어느 값에 가까워지지도 않잖아. 어느 값에 가까워지지도 않아. 절대 안 가까워져. 근데 위로 발산하지도 않아. 아래로 발산하지도 않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진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진동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제가 마실의 n제곱의 형태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내용에서 발레, 그러니까 뭔가 발레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이 진동하는 수열인 마실의 n제곱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나올 것 같지만 마실의 n제곱이 진동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수열이고 그 수열을 통해서 우리가 발레를 찾을 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어쨌든 진동이라는 것은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를 진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발산하는 수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이 이때가 1부터 n까지 쭉 가는 거니까 이건 AN은 n이라 표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AN은 마이너스 n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가장 쉬운 예가 되겠지. 그래서 나와 있지만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진동하는 가장 유명한 수열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로 그래프 보면은 n하고 an은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면 위로 쭉 올라가고 bn은 쭉 내려가고 이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값에 가까워지지도 않고 수렴하지도 않고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수렴한다면 극한값을 무조건 가질 거고 수렴하지 않는다. 어떤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발산이다. 발산은 세 가지가 있다.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진동. 수렴과 발산은 중요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에서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것은 1은 1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1을 따로 생각하고 n분의 1을 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1은 계속 1로 갈 거 아니야? 1, 1, 1, 1, 1, 1 계속 1, 1, 1, 1 갈 거야. 근데 n분의 1은 1, 2분의 1, 3분의 1 점점 n분의 1 가면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이 1 플러스 n분의 1은 당연히 1로 수렴할 거고 n분의 1은 0으로 수렴을 하니까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결국 그래서 극한값이 수렴값이 있으니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극한값은 1이 되는 거고 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n이 무한대로 가잖아. 1은 1로 가는데 n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무한대 더하기 1은 당연히 무한대겠지. 무한대에다 1을 더한다고 해서 뭐 그 값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n 플러스 1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고 극한값은 당연히 없는 거고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거는 어디로 수렴을 하지 않아. 근데 n은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건 과연 이게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걸 말해야 돼. 그럼 여기서 그러면 여긴 수렴하지 않고 여긴 무한대로 가니까 근데 무한대로 점점 커지면은 뭔가 0에 가까워지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렴값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답은 뭐냐면은 수렴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게 n이고 이게 an이라 했을 때 1은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점점 0에 가까워지지. 이렇게 촘촘하게 쭉 가다 보면 촘촘하게 0이 되게 가까워진단 말이야.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수렴값은 0인 거야. 그래서 3번의 수렴값은 0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판단할 때 숫자를 써보는 게 좋아.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갈 텐데 그럼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는 게 3번의 정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란 건 조금 많이 다른 형태란 말이야. 가까워지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가까워지는 값. 근데 그 n이 충분히 컸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8, 뭐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쭉 갈 거 아니야? 그럼 이건 과연 발산할까, 수렴할까를 알고 싶은 거야.
당연히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히 발산인데, 이제 발산 중에서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이 있었잖아. 그럼 이건 과연 이 세 개 중에 뭘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6, 8 이렇게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점점. 그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아. 왜냐면 교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차적으로 간다는 거야. 순서가 중요한 거야. 계속 이렇게 교차해서 찍힐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점점 이렇게 커져야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지금 밑으로 커져야 되고. 근데 이렇게 교차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는 것도 아니야. 그 말은 뭐야? 진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발산에서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이 있는데 이걸 그냥 봤을 때 아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음의 무한대로도 발산을 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건 아 진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양의 발산도 음의 발산도 아니라면은 진동이다. 발산이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n분의 n-1의 수렴값을 구하는 건데 n분의 n-1은 1-n분의 1은 말이야. 근데 1은 당연히 1로 갈 거고 n분의 1은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1이 수렴값이 극한값이 된다라는 거. 마스 2n 플러스 1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음수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보면은 엄청나게 작아지지. 이렇게 0의 값에 엄청나게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있으면 무조건 수렴할 수는 절대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해보면은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진동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의 수렴값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열의 극한값은 오직 하나 아니면 없는 거야. 없는 경우는 당연히 발산인 거고 수열의 극한값이 있다면은 무조건 하나로만 수렴할 수밖에 없어. 수열의 극한값은 오직 하나야. 절대 두 개가 될 수도 없고 세 개가 될 수도 없어. 무조건 하나여야만 해. 그걸 기억하면은 이렇게 진동되는 형태도 그냥 딱 봤을 때에는 아 이 값으로 수렴을 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 값으로 수렴을 하고. 근데 수열의 극한값은 하나로밖에 수렴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렴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냥 그림을 봤을 때는 느낌상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수렴하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산한다, 즉 진동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발산을 판단할 때 수렴값이 그림을 그렸을 때 수렴값이 두 개를 보이면은 이건 무조건 발산인 거야. 발산인데 무조건 진동일 거야. 수렴값이 두 개 이상이 보인다면은 그건 그림을 봤을 때 그건 무조건 발산하는 거고 무조건 진동하는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쨌든 양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어쨌든 무한대로 수렴하긴 하는 거잖아. 근데 무한대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무한대는 점점 커지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수렴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어쨌든 한계잖아. 수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점점 커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잖아. 되는 건데 아까처럼 이거 문제처럼 아까 어디였지? 4번처럼 한없이 커지잖아. 이렇게도 커지고 이렇게도 커지고. 그럼 수렴값이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발산인 거야 무조건. 근데 그 발산 중에서도 진동의 형태가 되는 거라고. 수렴값이 두 개 이상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발산 중에서 진동이 되는 것들을 찾기가 편해질 거야. 아직은 정확히 감이 안 오겠지만 문제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중 x가 무한대일 때는 수열의 극한과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함수의 극한이랑 수열의 극한의 다른 점이 함수의 극한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엄청나게 커졌을 때 이 값을 수렴을 한다는 거고, 수열은 이렇게 하나씩 점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결국 극한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관한 성질은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이랑 같은 거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이고 연결돼 같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완전히 같지는 않아.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같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는 없어. 함수의 극한의 대소가 관계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같지 않지만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 라고 나오는 게, 우리가 항상 수열의 극한을 생각할 때에는 함수의 극한처럼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답이 틀리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 거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 AN하고 B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이 베타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AN하고 BN이 수렴할 때에만 성립하는 성질 4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K는 N에 영향을 받지 못하니까 K를 앞으로 꺼내올 수 있다. 그래서 K 알파가 된다 라는 거고, AN 뿔마 BN은 이렇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성립했었지만 나눌 수 있다 라는 게 두 번째 성질이고, 세 번째는 곱하기도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2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내용, 함수의 극한하고 연결되는 성질이지. 그래서 당연히 이것들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거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를 풀거나 그런 거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나와있지만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잖아. A하고 Bn이 수렴할 때 M만 성립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주의라고 나와있잖아.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통한다라는 거. 그래서 안되는 예를 여기다 들어오는 거야. AN이 N 플러스 1이고 BN이 N이라면 AN 빼기 BN은 1로 가지만 리미트 AN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BN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무슨 값인지도 모르잖아. 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AN BN은 1이지만은 1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통한다.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2, BN이 n분의 1이라면 리미트 AN도 0이고 리미트 BN도 0일 거야. 근데 BN분의 AN은 n분의 1분의 n분의 2가 되니까 리미트 n분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2가 2가 되고, 리미트 AN은 0일 거 아니야? 0분의 0이 될 거 아니야? 0분의 0이라는 숫자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조심을 하야 되면 여기를 조심하는 거야.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이 리미트 BN이 0이면 안 되잖아. 0분의 어떤 수는 없는 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BN이 항상 0이면 안 된다. 밑에 있는 분모가 0으로 수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만 주의를 해서 이것들을 적용을 해주면 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통하고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통한다. 분모가 나누기인 경우에서만 성립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거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 무한대분의 무한의 꼴의 극한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보면은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는 극한값은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뭐 n제곱분의 뭐 3n제곱이다, 뭐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 여기 뭐 n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면 극한값은 n제곱분의 3n제곱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즉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꼴, 이거의 극한을 구하고 싶으면 최고차항만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 그래서 3분의 1로 수렴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클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뭐 3n 세제곱 플러스 1 여기 n 플러스 1 이런 경우에서는 n 세제곱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이 n 세제곱이니까 양변을 n 세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위에는 n 제곱분의 1 더하기 n 세제곱분의 1, 3 더하기 n 세제곱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양변을 최고차항 n 세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분모 분자를. 그럼 이건 0으로 갈 거 아니야?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가고 n 세제곱분의 1도 0으로 가.
3은 3으로 갈 거고 이거는 0으로 갈 거야. 그러면 3분의 0이니까 0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그 극값은 무조건 0일 거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다시 여기서 들어가 보면은 양변을 3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아니 3n제곱이 아니라 최고창 n제곱을 나눠주면은 3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1은 1로 갈 거고 n분의 2는 0 n제곱분의 1도 0 3은 3 n분의 1은 0 n제곱분의 1은 0 해서 3분의 1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을 때에는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경우겠지. 이런 수열이 있다면은 분모의 최고차항 n으로 나눠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3 더하기 n분의 1분의 2n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수렴하는 값은 3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분모는 n이 0이니까. 그럼 2n은 어디로 수렴해? 무한대로 수렴하잖아. 3분의 무한대는 뭐겠어? 무한대겠지 당연히. 근데 이게 마이너스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을 때에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거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은 무리식의 극한일 때는 유리한다 뭐 최고차항을 묶어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문제를 보면서 보는 게 좀 더 나을 거야. 일단 무한대면 무한대 꼴의 극한은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구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겠지. 왜냐면 그래야지 극한값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좀 많이 나온 게 두 번째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세 번째 정도. 그래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물론 다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 3분의 무한대가 무한대인 이유는 무한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기다 3을 나눈다 해서 그 무한대 값이 작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도 당연히 무한대고 무한대 빼기 2도 무한대고 2 빼기 무한대도 마이너스 무한대고 2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 어쨌든 무한대에다가 뭘 더하든 곱하든 나누든 상관없이 그건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야. 왜냐면 무한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수잖아. 그 엄청나게 큰 수에다가 뭘 빼든 뭘 곱하든 뭘 나누든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엄청나게 큰 수일 거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는 극한과 분원식이라 해가지고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미트 AN이 리미트 BN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게 똑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 해가지고 리미트 AN이 알파고 리미트 BN이 알파인데 이런 형태가 된다면은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알파로 수렴한다면은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반드시 알파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바깥쪽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것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수열에서 가장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정리하고 극한과 분원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대소관계를 풀어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N, BN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 플러스 리미트 1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3 이렇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극한의 성질에서. 그래서 위에는 2이고 여기는 리미트 3은 3이겠지. 숫자는 그냥 늘어나는 거고 여기가 2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고 5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bn 대신에 3 그래서 9고 2an인데 an이 1이니까 2 빼기 1이니까 정답은 9가 된다. 이런 것처럼 어차피 리미트를 다 여기다 각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냥 bn이 3이고 an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무방한 그런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의 계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모의 최고차항 n제곱으로 양변을 나눠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같을 때에는 무조건
이거의 값이 얼마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 같을 때에는. 이게 다르잖아.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클 때에는 뭐다? 발산. 양의 발산인데, 양의 발산 아니면 음의 발산인데, 여기가 n제곱의 가장 높은 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야. 여기가 음수라면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자의 차수는 2잖아. 분모의 차수는 1이고. 그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은 0이라고. 그럼 이제 이건 애매하잖아. 4번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차수가 서로 같아. n 플러스 1이랑 루트 n제곱은 n이잖아. 이 플러스 1이 없다 생각하고 루트 n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n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양변을 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n 더하기 1을 n으로 나눠주면은 1 더하기 n분의 1이고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이게 과연 어디로 성립할까를 봤더니 일단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 1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이 n을 루트 안에다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면 루트에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이거는 1 플러스 n분의 1에 루트에 1 플러스 n제곱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루트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n분의 1은 0으로 가고 n제곱분의 1도 0으로 가고 남는 거는 루트 1 더하기 1 분모는 1이니까 2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번은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루트가 있더라도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것만 보고 루트 n제곱은 n이니까 이걸 그냥 n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거야. 이 플러스 1은 없다고 쳐도 돼. 그래서 최고차항만 보면 되기 때문에 n분의 n이 된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답이 달라지니까 여기도 n이 있으니까 n 더하기 n n분의 2n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야. 이 플러스 1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없다고 치고 왜냐면 우린 최고차항만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n으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4번 같은 것만 이제 잘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꼭 멈춰서 다시 너가 직접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 이것도 멈춰서 꼭 해봐.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1분의 같으니까 최고차항이 같으니까 차수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큰데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플러스면은 무한대고 여기도 분문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인 거고 여기서는 n으로 나눠주면 6분의 여기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3인데 n이 루트 n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3이 되겠지. 루트의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3은 1 더하기 n제곱분의 3이 된다고. 여기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6이니까 3이 정답이 되는 거 라는 거. 그래서 꼭 멈춰서 다시 해보고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이걸 풀어주는 건데 일단 1번 같은 거는 봤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이 상태에서는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n제곱은 시그마 n 제곱하고 똑같겠지. n이 1이 시그마 k의 제곱 k가 1부터 n까지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는 공식이 있잖아. 공식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일 거야. 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맞겠지? 내 기억으로는 이거거든. 그래서 밑에가 분모가 지금 n 세제곱이고 위에는 최고차항만 보면 돼. 최고차항 n 곱하기 n 곱하기 2n이니까 2n 세제곱일 거 아니야. 6분의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만 쓰고 분자의 최고차항만 써가지고 약분해 주면은 3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이 수렴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으니까 최고차항만 꺼내와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3분의 1이 나오는 거 보이지? 다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나봐. 맞네요. 그래서 어쨌든 최고차항만 보면 되니까 6n 세제곱 2n 세제곱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풀어주면은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1 마이너스 n분의 1, 뭐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이 1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은 3분의 2이고 4분의 3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쭉 가서 n분의 n 마이너스 1까지. 근데 봤을 때 이렇게 사라지잖아. 사라지고 남는 거는 n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n분의 1의 제곱에다가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시그마 n이잖아. 시그마 n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이 두 개 곱해주면은 2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n이 되니까 차수가 서로 같으니까 2n제곱분의 n제곱인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3번 같은 거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빼기니까 분모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게 로그의 10n제곱 마이너스 n이고 마이너스니까 나누기라고 n제곱 플러스 2. 그래서 이 안에 게 1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은 어디로 수렴해? 로그 10으로 수렴을 하겠지. 근데 로그에 아무것도 없으면 10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채워가면 되니까 알아두고 시그마 n, 뭐 시그마 n제곱 이런 것들, 로그에 대한 성질 같은 것들, 마이너스면은 안에 거끼리 나누고 플러스면 곱하는 거 기억나지? 기억 안 나면은 지금부터 알아두면 돼. 그렇게 푸는 거였고, 그래서 이것도 위에가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밑에는 n제곱이고, 그럼 이거 번분수에서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되겠지.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 2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거. 이거는 1 빼기 4분의 1, 4분의 3, 1 빼기 9분의 1, 9분의 8, 그 다음 뭐 16분의 15, 뭐 줄을 가가지고 되는 건데, 곱하기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곱하는 건데, 3, 3은 9, 4, 2, 8, 3, 5, 15, 2, 8에 16. 이렇게 풀어서는 될까? 글쎄, 이렇게 풀어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치? 뭐, 규칙적인 게 없으면 뭐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식을 뭔가 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겠지.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 1 마이너스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이랑 같잖아.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은 1 마이너스 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이랑 같고, 이렇게 줄이로 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n분의 1, 1 플러스 n분의 1까지 가겠지. 근데 이렇게 꺼내보는 거야. 마이너스끼리.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줄이로 가가지고 1 마이너스 n분의 1까지 있을 거고, 그거랑 이제 1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줄이로 해서 1 플러스 n분의 1까지 곱해주면은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줄이로 해서 n분의 n 마이너스 1까지 해주니까 이렇게 사라지면서 안에는 n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줄이로 가서 n분의 3분의 4, 4분의 5, 그다음 뭐 5분의 6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n분의 n 플러스 1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안 사라지만 4, 4, 5, 5, 6, 6 이렇게 사라지잖아. 남는 건 n 플러스 1이 남고 여기 2가 남겠지. 그래서 앞에서는 n분의 1이 남았고 밑에서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남았으니까 2n분의 n 플러스 1이 되면서 이거는 어디로 수렴해? 2분의 1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건 합차를 이용해서 형태를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마이너스끼리 고르고 플러스끼리 나눠가지고 풀어주면 앞에는 n분의 1, 뒤에는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 조심해야겠지. 항상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잘 봐가지고 남는 거를 잘 골라야 돼. 그래서 2분의 1을 수렴하는 문제였고, 이거는 n 플러스 3, n 플러스 2, 로그 이렇게 되겠지. 이거랑 똑같은 게. 그래서 이거는 로그 1로 수렴한다. 근데 로그 1은 0이었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였고, 다음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이렇게 루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유리화를 시켜주는 거야. 분모가 생기게끔. 그러니까 유리화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거를 유리화를 했더니 이게 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주냐면은 이거하고 부호만 다른 걸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다만 고쳐주면 이거랑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분의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은 서로 같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분의 뭐가 돼? n 플러스 3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3 빼기 n이 되겠지? 즉 분자는 3이 되겠지. 그럼 결국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의 값은 무엇일 것 같아? 0으로 가겠지. 왜냐면은 분모의 차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아니 뭐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3이니까 0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어쨌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으로 가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은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거랑 부호랑 같은 부호만 다른 거를 곱해준다. 그 다음 밑에다가 똑같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거랑 똑같은 곱해진 수랑 똑같은 걸 곱해주면은 이 식하고 이 식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그 상태에서 전개를 해주면은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이니까 여기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해서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이 되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1, 여기는 n분의 이게 되는 건데 n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루트 n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에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1이 된다고. 여기가 n이 들어가는 건데 루트 n제곱이 되는 거니까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n은 1 마이너스겠구나. 1 마이너스 n분의 1. 그래서 이건 어디로 가? 여기는 1로 갈 거 아니야. 여기도 1로 가고. 그래서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지.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유리화가 안 됐으니까 유리화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안변했다가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에 n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밑에는 앞에 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 분의 4의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거 계산해 주면은 4분의 4가 되겠지. 여기가 4니까 4분의 4는 1이겠지.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건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질 거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다? 무한대다.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극한이 없다 라는 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4번 같은 경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묶어낸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최고차항인 n세제곱을 묶어주면은 n세제곱분의 3 더하기 n분의 2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만약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여긴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무한대. 여기는 0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발산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9번까지가 우리가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밑에 4개도 멈춰서 꼭 네가 해보고 답 맞는지 체크를 해봐. 근데 만약에 틀렸다, 그리고 뭐 모르는 게 있다 하면은 뭐 유제 10번 모르겠어요, 유제 10번에 몇 번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해설을 해줄 테니까 풀어보고 답 확인하고 틀렸으면은 다시 풀고 모르겠으면 고치고 해서 나랑 다시 모르는 거 있으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까지.